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이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해야 될까? 권성동을 비롯한 이 친윤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권성동, 이 사람이 오늘 국민의힘의 선대위 회단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자기는 이걸 꼽고 싶다. 어떤 거였냐?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제가 별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심한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도 불쾌하실 거고, 저도 거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이 뭐라고 그랬냐? 저는 이번 대선 치르면서 뭐 여러 가지 패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우리 당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공동체 의식을 회복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짓을 벌렸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선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뽑은 대선 후보 물론 여러분들 상당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 결선을 통해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후보로 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규정상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한 당원과 지지층의 그 인심이라고 해야 될까? 당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국내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수락 연설까지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애정, 이 공동체의 그 총의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던지고 나온 한덕수를 갖다가 내세우려고 한덕수를 추대 옹립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쌍권 지도부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권영세는 물러났지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앞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공동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졌다. 단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이 적반하장 내로남불 이거를 저는 싫어하는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싸가지 없는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정치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 누구보다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다수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성동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직후에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들 이게 과연 염치가 있는 사람의 언행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여러분들 이거 누구를 겨냥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까? 바로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윤석열과의 절연 그리고 친윤 기득권 세력들의 보직 해임 그리고 또 김문수의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인정과 사과 이런 것들 정말 기본적인 거. 그 뒤에 몇 가지 또 추가된 게 있긴 하지만 이것과 크게 궤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동훈의 어떤 사리사욕,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인 재기, 복귀 이런 걸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김문수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이 대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지지율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한 사람을 옹호했던 사람이 뒤늦게라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 국민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최소한 여러분들 우리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면이 서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마치 한동훈이 뭔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한동훈이 우리 내부를 향해서 내부 총질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권성동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분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많은가, 법적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선정하고 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김문수가 어떤 매력이 없는 것 같고, 김문수가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김문수가 이 뭐랄까 중도 확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없다고 평가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김문수가 여러분들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후보로 선정됐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장 솔선수범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자들이 그걸 갖다가 모범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 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불리한 선거, 안 그래도 부족한 선거, 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 후보, 이런 아주 불리한 여건들이 총망라돼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 돼서, 그럼에도 잡음 없이 뛰는 모습, 이거를 보여줬으면 되는데 한덕수를 옹립 추대하려고 여러분들 일주일을 날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율 여러분들 올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본선 진행 과정에서도 이 김문수가 별다른 힘을 받지 못했던 거, 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김문수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과정 보니까 뭔가 이 후보로서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저 당에서 어떤 기반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한테 힘이 안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사람, 가장 국민다움과 국민 지지층 또는 국민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 국민의 그래도 어떤 우호적인 감정,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동훈이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김문수를 갖다가 갈아치우려고 했던 이 권성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으로 똘똘 뭉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대선 진행 과정도 아니고 김문수가 여러분들 대선 후보로 등록한 직후도 아니고 대선 패배한 직후입니다. 대선 패배한 직후에 그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권성동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만, 성찰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반성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권성동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비상대책위원회 요거 갖다가 갈아야 됩니다. 왜 갈아야 되냐? 비상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일 때 그거 갖다 임시 지도부를 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상의 일상화를 지금 꾀하는 세력들이 당내에 있다는 그런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계속 간다. 전당대회 해봤자 우리가 불리하다. 전당대회 하면 다시 한동훈이 복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없이 이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간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지명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나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면 계속 내가 또는 친윤 기득권, 친윤 패족, 친윤 잔당 세력들이 이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보수정당, 껍데기만 남은 명목상 보수정당의 기득권을 고수할 수 있고 주류 세력으로 군림할 수 있다. 이 당을 사유화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차에 한국일보에서 저와 제 생각과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으로 사설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사설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미 대선 패배 후 폭풍에 휩싸였다. 친한동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석열계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다 하면서 국내힘 친윤계 주류는 윤 전 대통령과 윤석열을 가리킵니다. 끝내 절하지 못하며 대선 패배를 자초했다. 국민의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탄핵 반대는 물론 강성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동조에 공당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다. 한덕수 예비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전당
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 전 후보 지위를 박탈하는 무리수까지 이뤘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국내의 안팎에서 보수 재건 위해 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대선 참패에도 또다시 당권을 놓고 내분을 벌인다면 국내는 당의 존립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 그런 조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투표자 41.1%가 김 전 후보에게 표를 준 민심을 오독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국내의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 건너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분골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오독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김문수가 41%의 득표율을 올린 거는 김문수가 잘해서, 김문수가 우수해서, 김문수라는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느껴서, 국민이 좋아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싶어서, 윤석열의 계엄에 찬성해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해서 이런 표가 모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로 행정권, 입법권을 장악한 데 이어서 사법부마저 지금 정권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의 견제 세력으로서 유일 견제 세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이 정도의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민심이 모여서 그나마 그 41%라는 득표율을 기록했을 뿐이다. 김문수의 노력, 김문수의 성과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뻐서 준 거 아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준 거 아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우호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은 뭡니까? 합리적인 견제 세력으로서 이 야당으로서 다시 이 민심을 회복하려는 그 첫 단계, 첫 출발 뭡니까?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선 그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대선 후보의 가장 최대 패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당이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지적도 일견 타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봤을 때 대선 과정에서 이런 난리를 쳤던, 정말 뭐라고 그럴까, 이 당이 자기들 당도 아닌데, 이 당이 뭐 권성동 당도 아닌데, 이 당이 윤석열 당도 아닌데 자기들 당인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사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 친윤 기득권 세력들, 패족 잔당 세력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이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자리 내놓은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 패배 이후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어가지고 과거 사례를 좀 잠깐 찾아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2016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2당이 됐습니다. 한석 차이로. 그때 김무성이 대표였는데 김무성 대표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대선 때 홍준표가 문재인한테 패했지 않습니까? 패했다고 하기에도 득표율 격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도 부족한데, 그때 이후에 여러분들 정우택 원내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5월 9일 날 대선했고 5월 9일 대선에서 홍준표가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미국 갔습니다. 근데 7월 아마 초일 텐데 7월 3일인가? 2달도 되지 않아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홍준표가 득표율 40%를 기록하면서 다시 당대표가 됐습니다. 2달 만에 전당대회를 치렀고, 뭐 전당대회가 시작된 거는 이제 그 전부터 시작된 거고, 2달 만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서 당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 당을 재건하고 이 보수 진영을 재건하는 그런 중심, 축을 구축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 과정들을 보면 홍준표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당대회 빨리 치렀습니다. 왜냐? 비상대책위원회는 더군다나 선거에서 대참패를 한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서 일단 요거는 수명이 다 했다, 효용이 다 했다, 일단 계속 밀고 갈 그런 명분 자체가 없다. 그리고 또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당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당원들한테 결정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를 얼른 열어서 당원들한테, 이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 그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정당을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당직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데,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선 어저께 했습니다. 대선 패배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홍준표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김병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또 그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황교안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2020년 총선에서 또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사퇴했습니다. 대표직에서.
그리고 2021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참패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때 당시에 당대표 없었습니다.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년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냐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3월 10일 날 송영길,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송영길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또 싹 물러났습니다.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과 박지연이라고 그 뭐 20대 그 여성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다시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도 했었고 과거 이 국내의 전신 정당이었던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정의당에서도 2020년 총선 때 이 정의당이 6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 뭐 국민들은 몰라도 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거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에는 총선에서 6석밖에 못 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심상정이 당대표 사퇴 선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총선에서 결국에는 녹색정의당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상정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배지가 날아갔으니까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계 은퇴를 해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도 없을 겁니다. 이래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빼먹었는데 2022년 6월달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윤호중, 박지연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총사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과 아예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뭔가 특별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까? 뭐 특권 계급입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책임진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둔다는 얘기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는 것 같고 앞으로도 비대위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이 당의 주도권, 운영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발 제가 이런 어떤 수위 높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볼성사나운 그런 행태를 그만 보이고 정말 물러날 때 제대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왜 책임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적반하장 내로남불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인가, 내가 저 당한테 표를 괜히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 그건 뭐 다들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